여기서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 쌍팔년도 폭력 조직이 판치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대한민국 어느 지방 도시의 번화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꿈을 안고 지방에서의 새 출발을 결심했던 30대 청년이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황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 이야기. 오늘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어느 시의 대표 번화가입니다. 30대 청년 A씨는 이 도시가 은퇴 후 살아보고 싶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공기가 맑고 차로 조금만 나가면 지역에 이름난 관광지가 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주말이면 계곡에 나들이를 가고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자신의 가게를 열고 나니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내 중심과 번화가에 자신의 가게의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사람과 마찰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마찰이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람은 A씨의 가게에 들어와 집기를 모두 부셨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해자와 형 동생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정작 A씨에게는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A씨가 오히려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사건 이후 A씨는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다른 외지 출신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외지인이 혼자 장사하기 어려우니 현지 사람을 끼고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A씨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현지인에게 일정한 금액, 이른바 보호비를 상납하는 구조가 이미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건데요.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생 후반부를 보내겠다는 생각도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지역의 메인 상권은 큰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늘어선 브랜드 상가거리, 그리고 이 안쪽 도심 개울 옆으로 이어진 골목길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 상권답게 평일 오후에도 지나는 사람들, 차량들이 제법 있는데요. 몇 걸음 걷지 않아 임대 문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몇 걸음 번화가 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빈 가게가 줄을 이어서 있습니다. 이 상권의 대표적인 건물로 보이는데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치과 건물인데요. 위치만 봐서는 어느 장사를 해도 될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물 1층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유리창 안쪽으로 오래된 먼지가 켜켜이 쌓인 가게, 문틈 아래로 우편물이 가득 쌓인 가게,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건물 양쪽 모두에 임대 현수막이 걸린 가게. 특히 눈길을 끄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개발한 캐릭터 기념품을 판매하던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시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매장도 비어 있습니다. 세금이 투입된 사업조차 이 상권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경험이 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지역에도 외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청년이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시작입니다.
텃세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것은 지역 경제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외지인이 텃세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금방 퍼집니다. 입소문이 나면 그 지역으로 내려가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귀촌을 꿈꾸는 사람, 창업을 준비하던 젊은이, 새로운 공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려던 이들이 처음 목적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방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납니다. 그나마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게를 열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상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능성마저 텃세가 막아버리는 거지요. 신규 창업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빈 가게가 늘고 빈 가게가 늘면 유동인구가 줄고 유동인구가 줄면 남아있는 가게들도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흐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한 명의 외지인이 상처를 받고 돌아간 것은 어느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호비를 요구받고 창업을 포기한 청년의 이야기는 정책을 결정하는 보고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그 거리는 임대 현수막이 줄지어 걸린 유령 상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외부의 변화를 차단하는 배타성이 그 상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외지 자본이 들어와 임대료를 올려놓고 떠나버린 경험, 지역 문화를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들로 인한 갈등, 그런 아픔이 쌓여 방어적인 태도로 굳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어가 새로운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결국 지역을 더 빠르게 비워버리는 역설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이 몇 군데니 인구 감소 수치가 몇 %니 이런 숫자들로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인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지방이 사라지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꿈을 안고 내려온 청년이 한 명씩 발길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고 현수막 하나가 더 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이 사실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내 고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 어딘가에는 귀촌을 꿈꾸는 또 다른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이 상처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결국엔 살아남는 지역으로 남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 아범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